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임대차 보호 3법, 세입자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약 3억 내외의 실거주 추천지를 더불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임대차라고 하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좀 키인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이 대변역 예고가 되고 있다. 이제 전월세 시장이 잡힐까 이런 기사가 있고요.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죠. 근데 임대차 3법이 추진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 비슷한 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을 해서 어떻게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역시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좀 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 임대차 3법이 실행되기도 전에 재계약을 원하면 이제 보증금 올려주세요. 현실화된 임대차 3법 전세 대란 어떤 부작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임대차 보호 3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제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기존처럼 어떤 매매를 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전월세는 신고에 어떤 의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즉 이제 임대차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이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재계약이기 때문에요. 1년에 5%씩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상 전월세는 2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5%로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전월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년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 이거 한 번 더 연장을 의무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번 더 해주겠다, 즉 이게 2번 해주겠다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안은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계약을 아예 3년을 하고 한 번 더 3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안은 이거를 아예 연을 다 없애버려서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이 통과가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계약 원하면 보증금 올려주세요. 현실화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세 대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다 소급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좀 미리 올려받기 위한 어떤 부작용들이 이제 법 역효과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보증금이 약 2,500만 원에 월세 한 65만 원에 좀 살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세종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제 계약 만료를 좀 앞두고 집주인이 갱신을 원하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무려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다 소급이 돼서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진다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현재가 슈퍼 여당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자 일부 시장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좀 속출을 하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재계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계약 갱신이죠.
다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레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직전 거래가가 약 18억 8천이었던 게 지난 6월 말에는 21억 5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좀 시그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현지 부동산 그 중개업소 관계자가 한 말인데, 전세 매물이 좀 씨가 마른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전세금을 더 올려 받으려다 보니 아무래도 상승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부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기존에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임대차 3법이 추진이 되면 사실상 이제 거의 같은 제도가 되는 거죠. 즉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가 좀 착수가 되고 있고, 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세제 혜택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래 기사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등록임대나 미등록임대, 그러니까 의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그동안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없애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소급을 할지 소급을 안 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튼 그 등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많이 등록을 하라고, 세제 혜택을 해줄 테니 많이 등록을 하라고 장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정책을 좀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과 비슷한 게 이미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게 실패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임대차 3법 비슷한 게 독일에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약 10년간 임대료가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독일은 이제 오래 전부터 주택임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 임대차 3법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을 하고 무기한 임대 연장 등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독일 연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독일 내 주요 7개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0%가 넘고,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는 57%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과 임대료 인상 원인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다라고 하는 분석에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어떤 일자리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저금리 등이 있기 때문에, 즉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현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께서는 독일 주택 시장의 변화는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급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 주택 시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3억 내외의 실거주 및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상단에 비슷한 영상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링크를 달아드리겠고요. 뭐 해당 지역은 뭐 제가 선별을 한 게 아니라 성남시 203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파트를 거주든 투자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좀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를 약 5%로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시에 5%로 상한 제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겠습니다. 이게 2년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2년 연장을 2번 해줄 건지 아니면 이거 아싸리 이제 전세 계약을 3년으로 바꿔서 3년 한 번 더 연장을 할 건지 혹은 아예 무기한으로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지금 계속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억 내외 실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성남시 2030 재건축 예정 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링크를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